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는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4 또는 5로 나누어지는 자연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부터 100까지 중에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우리가 4의 배수라고 부를 거고, 그지? 4의 배수,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면 5의 배수라고 불리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하겠니?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4의 배수의 개수 되겠죠. 4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그 다음 5의 배수의 개수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5의 배수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빼야 되겠죠. 누구? 4와 5의 최소 공배수 20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4 또는 5의 배수의 개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1부터 100까지 중에 4의 배수라는 것은 100을 4로 나누게 되면 딱 25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을 5로 나누면 20개가 들어가죠. 거기서 100을 20으로 나누면 5개가 들어가니까 자 전체적으로 40개에 해당되어지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좀 하나 해놓읍시다. 어떠한 문장에 또는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A 또는 B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A 또는 B의 개수를 구할 때는 자 우리가 이제 NA 합집합 B를 구하세요 라는 이러한 느낌이라는 거 되겠죠. A 또는 B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NA 합집합 B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NA에다가 NB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NA 교집합 B다라는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잘 봐놓으시고 948번이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는 셈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950번으로 한번 가볼게. 950번입니다. 950번을 보시면 자 950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1부터 72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2개의 공에서 한 개의 공을 뽑을 때 72와 서로 소인수가 적힌 되겠죠.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볼래? 72와 서로소, 그래서 여기다 서로소에다가 밑줄을 긋는데 이 서로소를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72를 소인수 분해를 하세요. 되겠죠? 소인수 분해를 하시면 얘가 2, 3, 2, 6 되겠죠? 그 다음에 2, 1, 8 되겠지? 그 다음에 2, 9, 3, 3. 그래서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그럼 알다시피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얘는 자 72와 서로 소인수가 적힌 공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가 72를 나타내는 숫자야. 얘가 72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2와 3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겠죠? 2와 3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소가 되어지려면 얘와 서로소가 되어지려면 결국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되겠죠? 2의 배수가 아니고 자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니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닐 때, 자, 그럴 때가 뭐가 되겠습니까? 72라는 숫자하고 서로소가 되어지는 거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개수를 어떻게 다 세요? 다 셀 수 없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는 전체의 개수에서 2의 배수 또는 되겠죠? 또는 누구의 배수? 3의 배수를 빼줘 버리면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게 될 거 아닙니까? 전체는 1부터 72까지니까 72라는 되겠죠? 이러한 형태의 개수가 되어지겠고, 야 2의 배수의 개수는 72 나누기 2 그러니까 36개가 되고 3의 배수의 개수는 3, 2는 6, 3, 4, 12 24개가 되어지고요. 다음에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이죠. 6, 2는 6, 6, 2, 12.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따라서 이 문제 답은
72에서 됐죠. 자, 두 개를 더하는 순간 60, 60에서 11을 빼니까 48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24가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좀 숙달이 돼야 될 게 어떤 부분이 숙달이 돼야 되냐면 일단은 어떤 숫자하고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는 이 문장이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소 관계, 그지? 서로소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 얘기가 먼저 볼 수 있어요. 서로소가 어려우면 안 돼. 알겠지? 서로소가 약간 찝찝하게 또는 불편하게 느껴지면 안 돼. 서로서는 쉬운 거야. 알겠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그 소인수의 배수의 관계가 없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되겠습니다. 자, 이게 950번 문제. 자, 니네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내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단어는 문제풀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 951번 문제. 자, 다시 보자. 두집합, x집합, y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 보따리 안에 되겠죠? x 보따리 안에 1, 2,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x 보따리 안에 1, 2, 3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보따리 안에 되겠죠? y 보따리 안에 1, 2, 3, 4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겠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죠. 여기에 보시면 x1은 x에 포함되어 있고 x2도 x에 포함되어져 있을 때 x1보다 x2가 크면 fx1이 뭔 말입니까? 봐봐. 지금 1하고 2의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2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이 이렇게 1로 갔다고 하면 그럼 여기 있는 2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 크거나 같다니까 얘한테 갈 수도 있고 얘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가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가 2로 갔다고 하면 그럼 여기에 있는 이 3 있죠. 이 3은 이제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가면 된다. 지금 이런 쪽,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라. 이런 얘기야. 가본 조건이. 근데 나본 조건에 뭐라고 돼 있니? 그런데 F1과 F2를 더하면 F3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되겠습니까? F1과 F2를 더하면 3이 돼야 된다. F3과 같아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긴 보낼 건데 F1 값하고 F2 값을 더한 값이 F3 값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 F1 플러스 2가 F2가 F3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 되겠죠? F3 값이 되어질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F3 값은 만약에 F3 값이 1로 간다고 생각하면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는 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최소 F3 값은 뭐부터 갈 수 있냐면 2부터 가능하다. F3이 2가 되면 F1과 F2는 모두 1로 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다음 F3 값이 만약에 3으로 간다고 하면 되겠죠? F1 값은 1로 가야 되고 F2 값은 2로 가셔야 되겠죠. 이게 바뀔 수는 없어. 맞아 안 맞아? 자, 작은 것보다 큰 게 더 크거나 같은 거로 가니까. 그다음 F3 값이 4로 가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고 3이 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 더 있네. 여기는 2가 되고 2가 돼도 됩니다. 이해됐나? 그 다음 자 이제 5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은 이거잖아. F1 값은 1로 가고 F2 값도 1로 가고 F3 값은 2로 가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이렇게 한 개가 결정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 F1 값은 1로 가고 F2 값은 2로 가고 그러면서 F3 값은 3으로 가니까 이것도 함수가 한 개가 결정이 되는 거지. 얘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니까 두 개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4개가 되어지겠지. 자,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되나? 그러니까 저 문제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문제를 보면서 야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자 이럴 게 아니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보시면서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51번 문제에서 좀 넘어가시면, 자, 될 수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같은 종류의 문제는 한번 빼고, 같은 종류는 니네가 연습을 좀 해주시고, 95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953번 문제 봐봐.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을 수를 차례로 A, B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포물선이야. 근데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X축이잖니.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의미할 거야. 그러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이라는 걸 의미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나타내는 거고, A의 제곱 마이너스 8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의 제곱이 8B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형태의 A값 B값의 순서상을 잡으면 되는 문제. 그런데 A와 B가 뭐라고 했냐? 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금이라고 했어. 되겠죠? 그러면 A값 자체가 실질적으로 1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B값이 1부터 들어가면 얘가 더 커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A가 1인 아닌 것 같아. 되겠습니까? 그럼 A값이 2가 되면 여기도 4밖에 못 만들어. 안 되겠죠? 따라서 A값이 될 수 있는 건 3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9가 되죠?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3,1이 하나 만들어지네. 자, 4가 되어지면 16이죠. 그러니까 4,1, 그 다음에 4,2까지 가능한 것 같죠. 5가 되어지면 25니까 5,1, 5,2 되겠죠. 그 다음에 5,3까지 가능하죠. 6,1, 6,2, 6,3, 6,4까지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내용물이 어떤 형태인지 이해되죠? 어렵지는 않네요. 그지?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나씩 케이스를 분류해 가면서 그 케이스 분류에 맞게 답을 써 내려가시면 되는 문제. 95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954번 문제 한번 보자. 이제 터프 문제네요. 954번 문제. 자, 954번 문제. 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5의 배수죠. 5의 배수. 합이 5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이 5의 배수가 되어지면, 자 봐라.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을 B라고 하면, 그러면 A 플러스 B를 하면 최소 2부터 시작해서 12까지 만들어지시겠죠. 그래서 2부터 12까지 안에 5의 배수는 두 가지가 있죠. 5하고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해서 뭐가 되는 케이스를 먼저 한번 찾아야 되니 5가 되는 케이스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10이 되어지는 케이스를 찾으시면 되겠죠. 쉽다, 그지? 그럼 얘가 이제 1,4가 있고요. 2,3이 있고요. 3,2가 있고요. 4,1이 있으니까 네 가지가 있네요. 자, 10이 되어지는 경우는, 자, 보다시피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니? 4,6이 있고요. 5,5가 있고요. 6,4가 있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더하니까 7가지다. 자,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 안 어렵죠? 그지? 자, 쉽게 우리가 풀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베이직 문제들은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제 노멀 문제 95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58번. 자, 958번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게 되면 더하는 순간 2부터 어디까지 12까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때 더해가지고 소수가 되는 경우는 A 플러스 B가 2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A 플러스 B가 3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2, 3.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5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A 플러스 B가 7이 되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A 플러스 B가 그 다음에 11이 되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 이거는 1,1이라는 값이죠. 얘는 이제 1,2가 되고요. 2,1이 되어지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1,4가 되고요. 2,3이 되고요. 3,2가 되고요. 4,1이 되어지겠죠. 자, 1,6이 되고요. 2,5가 되어지고요. 3,4가 되어지고요. 4,3이 되어지고요. 5,2가 되고요. 6,1이 되어집니다. 자, 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6입니다. 다음 6,5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까지. 자, 요렇게. 안 어렵죠? 할만하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터프 문제. 자, 961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961번. 서로 다른 세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는? 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짝수가 돼야 돼. 세 개의 값 A, B, C를 곱해서 짝수가 되어진다는 것은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그럼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는 전체의 개수에서 뭘 해주면 되니? A, B, C가 모두 홀수일 때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의 개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어지겠죠. 모두 홀수는 135, 135, 135.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216가지에서 27가지를 빼야 되겠죠. 그지? 끝자리가 9자로 끝나네요. 1이고요. 그 다음에 10이니까 여기는 8이 되겠나? 189. 그래서 얘가 답이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해됐나?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가 나오시면 저렇게 여사건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잘 보시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 문제들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줄 때 조금 적응을 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풀어주고 있는 거야. 어려워서 풀어준 거 아니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의미 아닌 정수 XYZ,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것은 0을 포함한 정수죠. 0 포함한 자연수죠. 0 포함한 자연수 되겠죠.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것은 0 포함한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 그러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얼마가 되셔야 되니? 10이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 가장 이 큰 숫자 있죠.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가 큰 거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가 3일 때부터, 그러니까 z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부터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되겠니? 이거 9가 되어지니까 1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어서 이게 1이 되어지려면 딱 뻔하지. y는 0이 되고 x가 1이 돼야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z가 2일 대로 내려가시게 되면 z가 2일 대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x 플러스 2y가 자 이제 4가 되어지겠죠. 4. 자, 이렇게 4가 되어지게 되면 y가 2이고 x가 0일 때도 있고요. y가 1이고 x가 2일 때도 있고요. 그지? y가 0이고 x가 4일 때도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z값이 1로 내려가게 되면 되겠죠? z가 1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x 플러스 2y가 뭐 되는 걸 찾으면 돼? 7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때 y가 될 수 있는 거 3부터 들어가죠. 6이니까 x는 1이다. 자, y가 2가 되면 4니까 x는 3이 되겠죠. 자, y가 1이 되어지게 되면 x는 5가 되어지고요. y가 0이 되어지면 x는 7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z값이 0일 때까지 내려가실 수 있고요. z가 0이 되어지면 이제 x 플러스 2y는 되겠습니까? 10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y 값은 자 5가 되고 x가 0이 되는 거죠.
y가 4가 되고 x가 2가 되는 거죠. y가 3이 되고 x가 4가 되는 거죠. y가 2가 되고 x가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가 1이 되어지고 x가 8이 되어지는 거죠. y가 0이고 x가 10이 되어지는 겁니다.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래서 14개다.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가능하십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고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푸는 건지를 잘 보십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될 문제가 되고요. 쭉 넘어가서 노말이니까 96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64번. 각 면에 1부터 6까지의 정수가 각각 적힌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수를 차례로 XYZ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15를 만족하는 XYZ의 개수.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선생님이 안 풀게요. 되겠습니까? Z부터 반대로 띵띵띵 하고 풀어져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같은 문제입니다. 안 풀겠습니다. 968번. 그지? 바로 넘어가도 되겠네, 이거는. 자, 968번. 또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꾸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주고 써보라고 하는 문제들을 자, 풀어 내려가 보시면 됩니다. 자, 됐어? 같이 한번 봐볼까? 100원, 5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700원짜리 음료수 4개를 구입하려고 한다. 700원짜리 음료수 4개를 구입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0원짜리 음료수 4개를 구입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 거스름 돈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0원짜리를 내가 X개 넣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Y개 넣고 그리고 1000원짜리를 Z개 넣어서 700원짜리 음료수 4개를 구입할 거니까 2800원을 거스름돈 없이 딱 맞아뜨리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지?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Z가 될 수 있는 가장 숫자 Z가 2일 때 Z가 2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100x 그 다음에 곱하기 500y는 자 얼마가 되셔야 되니? 2000이니까 800이 되셔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정해졌죠. y를 1개 사용하고 x를 3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y를 0개 사용하고 자 x를 8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2가지가 나오시죠. 자, 그 다음에 z가 이제 1개로 줄어들게 되면 되겠죠? 1개로 줄어들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100x 곱하기 500y는 1800이 되겠죠. 1800.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y 값이 이제 몇 개부터? 3개부터 가능하죠. y가 3개면 1500. 그러면 이제 x는 1800이 되려면 3이 되고요. y가 2로 줄어들게 되면 1000이니까 x는 8개가 되고요. y를 1개로 줄이게 되면 x는 이제 13개나 넣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y를 0개를 쓰게 되면 그러면 y는 이제 0개가 되어지니까 자, 여기 곱하기라고 다 써놨네, 쌤이. 곱하기 아니고 더하기죠. 0개를 쓰게 되면 이제 1800원이니까 x가 18개를 넣어야 되는 이렇게 이제 4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지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앞으로 이제 세지 말자. 그냥 이렇게 y 기준으로 3, 2, 1, 0 이렇게 4개니까. 그지? 그럼 이제 z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래? z가 0일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100x 플러스 그 다음에 500y는 여전히 얼마를 채워야 되니? 2800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부터 시작하니? 5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5, 4, 3, 2, 1, 0. 그래서 몇 가지? 6가지가 나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 더하니까 12가지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 자, 문제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어렵다라고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수용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 이 수용도라는 것은 이제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일일이 나열해 보는 걸 의미하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1, 2, 3의 숫자가 적힌 3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i번째 i가 적힌 숫자가 오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선생님이 얘기할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숫자죠. 첫 번째 숫자. 여기다가 첫 번째 숫자를 쓸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입니다. 근데 첫 번째 숫자에 1 오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숫자에 2 오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숫자에 3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2, 3, 1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지금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몇 가지밖에 없겠으니 2, 3, 1로 쓴다거나 아니면 3, 1, 2로 쓰는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 이렇게. 그죠?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걸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배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란이라고 부릅니다. 교란. 이런 걸 우리가 교란이라고 불러. 교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 봐. 운동장에 3명이 놀고 있는데 A, B, C 3명이 놀고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 자기 가방을 전부 다 다른 가방을 가져가는 거야. 이해하겠니? 이런 상태를 우리가 교란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두 명이 있을 때 교란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때 교란을 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서로 크로스해서 들고 가는 되니까. 근데 세 명이 있을 때 교란은 위에서 본 것처럼 몇 가지가 되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으로 늘잖아. 그러면 교란의 가지수가 가지치기를 해보면 9가지가 됩니다. 5명으로 늘지 그러면 44가지까지 늘어납니다. 6명으로 늘지 그러면 265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돼 있는 요 5가지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란의 개수를 애워놓고 있는 게 편하겠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때마다 저걸 어떻게 가지치기를 다 하니? 44가지 가지치기를 하려면 너무 힘들겠지.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말고 이런 교란의 개수는 정확하게는 교란 순열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다 써놓고 애워놓으시라고 말이야. 2명일 때는 1가지, 그 다음에 3명일 때는 2가지, 4명일 때는 9가지, 그 다음에 5명일 때는 44가지, 6명일 때는 265가지. 아시겠냐? 되겠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똑같은 얘기인데 972번 같은 문제 한번 볼래? 굉장히 흡사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흡사한 문제. 자, 어떻게 흡사한 문제냐면 지금 보시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 K대 학생부 종합수시에 지원한 5명의 수험생 A, B, C, D의 자기소개서를 한데 모아놓고 면접을 보고 난 후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가져갈 때 한 명만 자신의 소개서를 가져갈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보면 자 5명의 수험생이 있죠. 그래서 A라는 수험생, B라는 수험생, C라는 수험생, D라는 수험생, E라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소개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A 소개서, A 거, 그 다음에 B 거, 그 다음에 C 거, 그 다음에 D 거, 그 다음에 E 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소개서를 가져갈 거야. 근데 저기서 자 뭐라고 돼 있어? 한 명만 자기 소개서를 가져간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자기 걸 가져가고 4명은 교란이 돼야지.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자기 걸 가져갈 사람을 선택하면 5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자기 걸 가져갔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교란이 돼야 되겠죠. 4명의 교란이 9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써준 거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란이라는 얘기 자체, 즉 한 명만 자기 자신의 걸 가져가고 나머지 네 명은 다른 걸 가져가야 되니까 교란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걸 딱 써놓으시고 외워놓으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 저걸 아셔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야. 그러면 저 밑으로 가시면 이제 975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있을 건데 이 975번 같은 스타일도 교란을 머릿속에 담아놓은 사람은 굉장히 쉽게 답을 낼 수 있다는 논리야. 무슨 얘기냐면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할 때 i번째 숫자를 ai라고 하자. 근데 이게 0이 안 되려면 a1이 1이면 안 되겠지. A2가 2이면 안 되겠지. A3이 3이면 안 되겠지. A4가 4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개가 다 교란이 돼야 되고 결국 네 개의 교란의 개수의 순서상은 9개다라고 해서 답이 끝난다는 얘기야. 너무 쉽지. 그지? A1 값은 1이 되면 안 되고 A2 값은 2가 되면 안 되고 A3 값은 3이 되면 안 되고 A4 값은 4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란에 대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이지. 방금 전까지 합의 법칙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고배 법칙은 말 그대로 곱한다는 뜻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준호가 4종류의 상의와 3종류의 바지와 2종류의 신발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택하여 착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준호가 상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지 되겠죠. 바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선택해서 신을 겁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옷을 입는 거는 자 동시에 일어나는 얘기죠. 그래서 상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자 4가지가 있고요.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요.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한다. 그래서 얘가 24가지의 답을 갖겠다. 굉장히 쉽죠.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시 사건에 대해서는 곱하기 사건을 준용을 한다. 라는 정도 얘기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건 뭐 굉장히 쉬운 얘기.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우리가 넘어갈게요. 980번 보자. 무게가 1g, 5g, 25g, 125g짜리 추가 각각 한 개씩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잴 수 있는 무게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g짜리, 5g짜리, 25g짜리, 125g짜리 추가 한 개씩 있대. 잴 수 있는 거냐고 했으니까 1g을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2가지 선택권이 있죠. 그 다음에 5g을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2가지의 선택권이 있죠. 25g을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또 2가지죠. 125g짜리를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근데 만약에 1g도 사용 안 하고 5g도 사용 안 하고 25g도 사용 안 하고 125g도 사용 안 하면 빵그램을 재는 거지. 빵그램을 재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15가지다 라는 이러한 형태의 경우의 수를 갖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를 사용해 가지고 무게를 잴 건데 저 추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추를 다 사용하면은 뭐 잴 수 있는 무게가 뭐 다 100 얼마니? 150. 150에다 6을 돼 있으니까 156g짜리를 재는 거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1g짜리를 사용할래 사용하지 않을래? 5g짜리 사용할래 사용하지 않을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980번 문제였고요. 마찬가지 981번 문제. 자, 답을 한번 써보니라. 자, 981번 문제.
자, 됐니? 자, 봐라. 뭐라고 돼 있어? 수지는 점 A에서 시작하여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그리려고 한다. 이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의 수는, 혹시 아니 선생님 무슨 저거 하나 그리는데 방법이 저렇게 많아요 할지 모르는 사람은, 자, 잘 봐라. 지금 민지가 여기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지가 보니까 요쪽 도형, 이쪽 도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선택권이 있죠. 되겠습니까? 어떤 걸 먼저 그릴까? 먼저 세 가지 선택이 있고요. 근데 나는 이제 얘를 먼저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출발을 이렇게 출발할까? 이렇게 출발할까? 해서 몇 가지가 있니? 두 가지의 출발 방법이 있죠. 그래서 민지가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걸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신 상태에서 한번 이걸 딱 그려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의 선택권을 또 갖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선택했어. 그럼 또 다시 또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또 두 가지의 선택권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또 이걸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두 가지의 선택권이 또 생기죠? 그래서 얘를 그리고 쭉 와서 이렇게 오시겠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똑같은 거죠. 또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고 두 가지가 있겠고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2가 몇 번이야? 8번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9 곱하기 8번이면 256입니까? 그래서 256에다가 9를 곱하니까 9, 6은 54. 혹시 4자로 끝나는 거 있었나? 9, 6은 54, 9, 5, 45. 그러니까 맞죠? 9, 6은 54, 5, 9, 45. 45니까 5가 됩니까? 9, 2, 18. 그러니까 2304. 요 정도가 정리가 되시면서 5번이 답이 되겠다.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는 나뭇잎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볼까? 나뭇잎 세 장이 있어. 그러면 처음에 A라는 놈이 나뭇잎 세 장 중에 누구를 먼저 그릴 거냐? 선택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선생님 나는 이 나뭇잎을 그릴 거예요. 그릴 때 요쪽으로 출발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요쪽으로 출발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을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려왔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나뭇잎이 남았으니까 다시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갖고 선택권 중에 내가 이거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방법, 이렇게 그리는 방법 다시 또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남은 하나의 나뭇잎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 쭉 내려오신 다음에 똑같이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고요. 하나 골랐으면 또 두 가지죠. 다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고요. 선택했으면 또 두 가지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뭇잎 하나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하지. 그래서 저 정도에 대한 얘기들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냐?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82번 문제 가볼게요. 982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전개한 다항식의 항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죠. x 플러스 y라는 앞에 있는 항이 지금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서로 다른 항이 몇 개입니까? 네 개니까 저걸 전개하면 총 8개의 서로 다른 항이 생기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곱해서 xa, xb, xc, xd라는 4개, ya, yb, yc, yd라는 4개. 그래서 8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982 그 다음에 985까지 한번 가볼게요. 985번. 자, 985번은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랍니다. 되겠죠?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게 10의 자리 숫자를 A라고 놓고 1의 자리 숫자를 B라고 놓는다고 하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수의 합이 짝수인 것,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A는 말이죠. A는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능한 반면 B 있죠. B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시려면요. 자, 당연히 짝수에다가 짝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어집니다.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홀수에다가 홀수를 더해도 짝수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방법이 자 1부터 9까지 중에 짝수는 2, 4, 6, 8 4개가 있죠. 4개가 되고요. 얘는 0도 포함해서 짝수니까 5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20가지의 방법이 일단 만들어지는 거고요. 홀수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여기가 1, 3, 5, 7, 9 5가지가 생기고요. 뒤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 3, 5, 7, 9 5가지가 생겨서 25가지가 되어지니까 2개를 더하면 45가지가 됩니다. 라는 이러한 형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 쉽지? 그지? 자, 쉽게 우리가 얘기하실 수 있다. 자, 988 쭉 넘어가 볼게, 그냥이. 자, 노말까지 가볼게. 자, 저기 터프까지. 991번까지 한번 와볼래? 자, 991번. 자, 답을 한번 써봐.
됐냐? 자, 봐라.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자,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뭐 그러진 않아요. A, B, C, A 뿔 B 뿔 C의 값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 B, C 곱한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뭐가 되셔야 돼요? 홀수가 되셔야 됩니다. 자, 봐라.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숫자들을 더해가지고 홀수가 되어지려면 얘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홀수가 홀수번 나오셔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홀수가 한 번 나온다든지 되겠죠? 홀수가 이렇게 한 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홀수가 이렇게 세 번 나온다든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셔야 뭐가 되겠니? 더해서 홀수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홀수가 홀수번 나오셔야 된다고. 되겠지? 홀수가 홀수번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이 네 개의 항 중에 하나만 홀수가 되거나 아니면 세 개가 홀수가 되면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 A가 만약에 홀수고 만약에 B가 홀수고 만약에 C가 홀수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얘까지 뭐가 되어버리니? 홀수가 되어버리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 B, C가 각각 홀수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 더하면 짝수가 되어지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A 하나만 홀수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짝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짝수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짝수가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되겠니? 아 그러니까 A, B, C 중에 하나만 뭐가 되면 되니? 홀수가 되어지면 되는 거야. 알겠죠? A, B, C 중에 하나만 뭐가 된다고? 홀수가 돼야 된다고. 하나만 홀수라 그랬다. 하나만 되겠지? 하나만. 그러면 A, B, C 중에 홀수가 하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A, B, C 세 개 중에 누가 홀수가 될래? 3 곱하기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A가 이렇게 홀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가 홀수가 되어지니까 홀수가 되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어지니? 1, 3, 5 그래서 자, 세 가지가 되어지겠죠. 그때 B하고 C는 짝수가 되시는 거니까 2, 4, 6 세 가지가 되어지겠죠. 2, 4, 6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되니? 81가지다. 그래서 얘가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제대로 푼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충분히 이해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3은 뭐야? 처음에 곱한 3은 뭐가 되어지니? A, B, C 중에 누가 홀수가 될래? A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B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C가 홀수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적어도 저 세 개 중에 하나가 홀수가 되니까 누가 홀수가 될래?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3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A가 홀수란 건 알았는데 그 홀수 중에 숫자로 따지면 뭐가 될래? 근데 홀수는 1, 3, 5 세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3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하고 C는 뭐가 돼야 되겠니?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하고 C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 B값하고 C값이 짝수가 되어지는 경우의 수는 B가 짝수가 되어지는 경우 수 몇 가지? 세 가지. 2, 4, 6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C가 홀수가 되어지는 거 2, 4, 6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총 8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자, 이게 이제 홀수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제 길찾기. 자, 길찾기는 좀 쉽잖아. 니네가 좀 많이 해봤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느낌에서? 이런 느낌에서 그림은 네 도시 A, B, C, D 사이의 도로망을 나타낸 것이다. A 도시에서 D 도시로 갈 때 B 도시를 반드시 거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거야? D로 갈 거야. D로 갈 건데 B를 반드시 거쳐가는 경우니까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D를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D로 가시는 경우 이렇게 가도 되겠죠. 아니면 A에서 출발해서 다시 B를 가서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가서 D를 가도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B를 거쳐서 간 거니까. 아니면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서 C로 가서 B로 가서 D로 가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 경우네요. 이 경우.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 그러면 3 곱하기 B에서 D로 가는 방법도 세 가지. 그럼 여기는 이제 9가지가 되는 거고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네요. C에서 D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되어지니까 여기는 이제 12가지가 되어지네요.
A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세 가지 되겠습니까? 12가지네요. 그래서 24, 24를 9를 더하니까 33. 자, 이렇게 정리돼서 993번의 문제가 끝나줍니다. 이해되죠?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보십니다. 뭐 똑같은 문제인데 997번 문제 한번 볼까? 997번 문제 뭐 같은 문제인데 뭐 이건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도로 D와 도로 E는 화살표 방향으로 일방 통행만 되고 그 외의 도로는 양쪽 방향으로 통행이 된다고 한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거쳐 C 지점으로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A에서 자, B 지점을 거쳐 C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B 지점을 거쳐 A 지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되돌아오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다음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안 되죠. 두 가지. 여기 일방통행이니까. 그 다음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죠. 세 가지. 다음 B에서 A로 가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일방통행 빼야 되니까. 자, 8 곱하기 9가 되어지니까 72가지다. 너무 쉬운 얘기죠. 자, 되겠습니까? 되겠지? 자, 쉽게 자,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999번의 약수의 개수 한번 가볼게. 약수의 개수. 자, 자연수 720의 약수의 개수. 뭐 초등학교 문제가 나왔네, 그지? 그래서 720이라는 숫자를 자연스럽게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자 2,3은 6 되겠죠. 그 다음에 2180 되겠지. 그 다음에 290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245가 되고요. 315, 35가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어지고요.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하니까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30까지다. 그래서 얘가 답이다.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 저 정도에 대한 얘기들은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버릴게. 뭐 이 문제는 그죠? 1002번 문제 한번 볼게. 1002번 1002번 문제 18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P라고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180. 자, 일단은 소인수 분해합니다. 자, 90이 되고요. 45가 되고요. 315, 35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어집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님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짝수는 자 봐라.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2를 하나 곱하기로 빼내고요. 그리고 나서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걸로 만들어진 약수에다가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2를 하나 빼놓고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지죠. 지수에 1씩 더해서. 그래서 몇 개가 되겠습니까? 12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P가 되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니? 저기에서 누구를 빼오면 돼? 3을 하나 빼오세요. 이렇게 3을 하나 빼오시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쓰시면 지수에다 1씩 더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되겠지? 그래서 12개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Q가 되어집니다. 더하니까 24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짝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앞에다가 2를 빼내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앞에다가 3을 빼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1002번 문제다. 알겠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의 금액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한 가지는 대문짝 말하게 써놓자. 봐봐라. 니네가 어떤 동전을 가지고 지불 금액,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하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누가 더 많겠니? 방법의 개수가 금액의 개수보다 많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100원을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 금액 100원을 만든다라는 건 100원이니까 한 가지겠지만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10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요.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요. 10원짜리 10개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요. 50원짜리 한 개와 10원짜리 5개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항상 지불 금액의 개수보다 방법의 개수가 크거나 같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저건 상식이잖아. 그지? 저기 딱 써놔 거기다가 부등호 방향 딱 표시해 놓으라고. 지불 방법이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500원짜리 동전은 한 개를 사용할 수 있고, 자, 100원짜리 동전은 3개를 사용할 수 있고, 10원짜리 동전은 4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500원짜리 동전 1개, 그러니까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니까 100원짜리 3개를 다 더해도 300원밖에 안 되니까 500원짜리 역할은 못 하시겠네. 맞아 안 맞아? 10원짜리 4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100원짜리 역할은 못 하시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500원짜리는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해됩니까? 500원짜리를 하나를 쓰겠다 안 쓰겠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3개가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안 쓰겠다, 1개 쓰겠다, 2개 쓰겠다, 3개 쓰겠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니? 4가지 방법이 있죠. 10원짜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니? 5가지 방법이 있죠. 되겠습니까? 근데 모두 다 사용하지 않으면 0원을 지불하는 거니까 한 가지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자, 40에서 한 가지를 뺐으니까 몇 가지가 되겠니? 39가지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9가지가 되어집니다. 자, 문제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자, 보시면, 1005번 터프 문제를 보시면, 1005번의 터프 문제를 보시면, 자, 봐라. 지금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그 화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가 4장 있습니다. 4장 있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3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짜리는 2장이 있습니다. 자, 잘 봅니다. 첫 번째, 이 상태로 그대로 놓으시고 선택권에 대한 얘기 5가지, 4가지, 3가지. 그렇게 해서 얘는 5, 4, 20에 3, 60가지가 하나 나왔죠. 되겠죠? 60지? 그 다음에 하나를 빼야 되겠죠. 모두 사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59가지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1000원짜리 4장이 있어 봤자 5000원짜리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1000원짜리 4장으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 3장은 만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지? 15,000원이니까 만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왜? 5000원짜리 2장이면 만원이 되니까. 그때는 자, 이 만원짜리를 이렇게 역할을 하는 이 화폐로 바꿉니다. 그럼 5000원짜리가 4장이 더해져서 5000원짜리가 몇 개가 되겠니? 7개가 되어지겠죠. 7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개수 5 곱하기 8이 되죠. 5 곱하기 8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3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방법, 그지? 얘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왜? 금액보다 방법이 더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두 개를 더하시면 되죠. 39와 59를 더하니까 80에 98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는데 정확하게 얘가 금액이고 얘가 방법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놓으시고 반드시 이 금액을 구할 때는 자, 최소 화폐로 바꿀 텐데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5,000원짜리가 2장이 있으면 만원짜리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꾼 거야.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그러나 1,000원짜리는 4장밖에 없으니까 5,000원짜리 역할을 못하지. 그러니까 바꾸면 안 돼. 알겠지? 최소 화폐까지 바꾸는 거는 화폐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까지만 최소 화폐로 바꾼다라는 거.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자, 두 개 다 딱 써놓으시고 두 가지 방법들을 정리를 딱 해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저거 두 개를 딱 구분해서 써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잘 썼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그 다음은 니네가 조금 숙달을 해. 이건 선생님이 연습을 좀 시킬 거야. 자, 뭘 연습을 시킬 거냐면 잘 봐라. 자, 봐라.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어떻게 구한가 봐봐. A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저기까지 전부 다 한 가지밖에 안 되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 와서 오나 아니면 이렇게 오는 거니까 몇 가지가 되겠니? 두 가지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숫자. 그래서 세 가지가 되죠. 네 가지, 다섯 가지. 근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세 가지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는 일곱 가지, 12가지. 내려오는 방법 일곱 가지 유지가 되죠. 19가지. 일곱 가지 유지가 되죠. 더하니까 26가지. 이렇게. 자, 이거 숫자 써놓는 거 연습해봐. 어이? 자, 연습해봐 저거. 야, 연습해봐. 저 숫자를 써놓고 연습을 합니다. 중요합니다.